관찰하여 알아차리기, NLP에서는 이것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캘리브레이션 내용 중 바젤 모델, BAGEL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LP를 처음 만날 때의 어려움은 생소함에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용어나 개념은 몇 가지 뿐이죠. 그런데도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말만 알고 있던 것이나 실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던 것들을 하나씩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경험을 상대해야 하고 머릿속 오이를 선별해야 하니 머릿속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잘 쓰던 말까지 낯설고 어려워집니다. 삶이 그렇듯 새롭게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혼란도 경험하는 것이죠. 게다가 종종 익숙하지 않은 영어 표현도 만나게 되다 보니 왠지 좀 낯섭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NLP 고유의 용어가 아닙니다.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일상의 말이고 표현이죠. 말인즉슨 NLP는 내 안의 경험을 하나씩 들추면서 그 경험을 가리키는 말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을 무엇에 사용할까요? 바로 행동을 배우는 데 활용합니다. 이를 일컬어 모델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NLP는 일상의 언어를 활용한 모델링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NLP의 말을 제대로 배우면 다음 단계로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우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으로 모델링할 대상을 모아놓은 용어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기법이 바젤 모델인데요. 글자 하나하나가 관찰할 대상을 가리키는 머리 글자입니다. 지금까지 관찰 훈련을 종합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죠. 바젤 모델의 B는 바디 포스처, 몸의 자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A는 accessing cues, 음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말합니다. G는 gesture, 동작과 표정을 말하고요. E는 eye movement, 눈동자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감각 경험의 표현을 말합니다. L은 language patterns, 언어적인 습관을 얘기하죠. 하나씩 살펴보면 B, body posture, 몸의 자세. 자세는 균형을 통해 큰 범주 차원에서 심리 상태를 드러냅니다. 안정된 자세는 자신감과 함께 균형 잡힌 내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는 심적인 불안을 드러냅니다. 그와 달리 수평을 유지하면서도 몸의 좌우 중 한쪽이 앞으로 나온 자세를 만나면 뭔가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평가받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봄철 날씨처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나보다 심하다면 분명 나와 다르게 내면 상태가 변화무쌍할 것입니다. 시선보다 낮은 위치에서 나를 올려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나 스스로 강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에 상응하여 내려다보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은 뭔가를 호소하는 입장에 처합니다. 몸의 자세를 잘 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accessing cues, 음성에서 나타나는 특징.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소리, 목소리가 어떠하냐는 의미입니다. 내면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 두려움, 희열, 즐거움, 사랑 등의 감정이 쉽게 드러납니다.
빠른 소리와 느린 소리는 변화와 안정을 의미하는 면에서 사뭇 다릅니다.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는 긴장 상태에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큰 소리와 작은 소리는 에너지의 정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소리의 변화와 안정은 심리적인 재미를 느끼게 만듭니다. 어떤 소리가 어떤 효과를 준다는 것을 외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상대방과 똑같이 맞출 수 있다면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나 역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배움입니다. G, gesture, 동작과 표정. 자세보다 작은 범주의 움직임이죠. 고갯짓, 손짓, 발짓과 같은 몸통과 사지의 움직임, 그리고 얼굴 표정을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자세에서 나타나던 전체적인 맥락의 범주 내에서 더 세부적인 내면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죠. 주의를 기울여서 잘 확인해 보면 내면의 심상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한 바대로 의도적인 면도 나타나지만 대체로 감정적인 표현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I, movement. 눈동자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감각 경험의 표현. 눈은 다양한 내적 경험 상태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몸 동작은 어느 정도 참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의 움직임은 나도 모르게 쓱 나타납니다. 마음대로 통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면 상태를 이해하는 언어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감각 경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 상태의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 상태도 드러내 보여줍니다. 종종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필터까지도 보여줍니다. 사람의 필터를 이해하는 데는 눈동자의 움직임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랭귀지 패턴, 언어적인 습관. 말의 의미나 음성적인 요소와 다른 부분입니다. 그 사람만이 사용하는 언어적인 습관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말 속에 들어있는 생각의 필터, 메타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와 같은 소리에 가까운 말을 먼저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중간에 또, 언제, 그리고 그게, 거시기 같은 말이 틈틈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주 사용하는 어구나 문장, 어휘 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직히 말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뭐랬어? 안 된다니까와 같은 말입니다. 어떤 것들은 지금 무의미한 감탄사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처음 사용할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든지 뭔가 확신이 들었거나 기분이 매우 좋은 경우였을 때였을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쉽사리 습관이 될 만큼 강력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생긴 힘없는 습관도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강력한 무의식적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모든 습관이 그렇듯이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습관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잃어버린 첫 경험을 찾아내는 바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